자, 제5장에 법률행위 무효하고 취소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자, 법률행위란 말이 나오면 일단 계약으로 바꾸기라 그랬죠. 계약. 자, 갑과 을이 자, 1월 1일 날 이 가옥에 1억에 자, 청약을 하고 팔겠다. 을이 사겠다고 성락을 했죠. 청약과 성락이 이제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랬죠. 무슨 합치? 주관적 합치, 자, 객관적 합치, 시간적 합치죠. 그럼 계약이 성립했어요. 계약 중에서 팔고 사니까 매매 계약이 성립했죠. 이 매매 계약이 바로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계약을 갖다가 추상적인 말로 쓴 게 그냥 법률행위예요. 자, 그럼 법률행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이 성립했다. 또는 계약이 체결되었다. 그러면 이제 자, 효력이 발생하는 걸 유효. 자, 1월 1일 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걸 무효. 이렇게 됩니다. 유효.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가 발생하고 정확하게 의무는 부담이 된다 그러죠. 자, 의무가 부담되는 겁니다. 합해서 그냥 권리 의무 발생을 하죠. 권리 발생, 의무가 부담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지만 매매 계약이니까 자, 매도인의 의무. 매도 의무 뭐였죠? 매도 의무는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뭐였죠? 뭐였죠? 대금 지급 의무. 이거 스스로 결정했죠. 그럼 이걸 이제 채무는 이행해야죠. 이행. 우리가 이제 4월 2일 날 쌍무 계약이니까 동시 이행 관계죠. 원칙은 동시 이행 관계. 그럼 채무를 이게 유효란 말이에요. 유효니까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하는 게 유효죠. 유효. 근데 무효는 1월 1일부터 자, 이 계약이 자, 성립을 했는데 효력 발생 안 하는 게 무효. 없으면 무효. 효력이 없다. 즉 효력이니까 권리 의무죠.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 의무가 부담되지 않는다. 이게 무효예요. 처음부터. 그런데 중간에 이제 아까 잠깐 배웠지만 취소가 있었죠. 자, 취소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전, 취소하기 전에 뭐라고 그랬죠? 유효. 이런 유효죠. 취소 전까지는. 근데 취소 후, 취소한다. 취소 후에는 이제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예, 취소는 취소하기 전에는 유효하고 똑같고 취소된 후는 무효랑 똑같아요. 자, 그럼 아까 취소 사유 3개 거기 밑에 보세요. 나머지 2개. 취소 사유는 1. 제한능력자 3명 누구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욱인인, 피성년욱인인. 미한성, 미한성. 옛날에는 이제 피한정욱인을 한정치산자라 그랬어요. 피성년욱인을 옛날에는 금치단자라 그랬어. 그 말이 좀 이상하니까 이름 바꾼 겁니다. 자, 미성년자도 옛날에는 20세 미만자였는데 이제 바뀌어가지고 19세 미만자입니다. 피한정욱인은 정신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 그냥 쉽게 약간 또라 이렇게 생각하고, 피성년욱인은 엄청 또라이. 법원에서 선고받아야 돼요. 다음 착오 109조. 중요원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3. 사기강박도 취소할 수 있다죠. 이거는 이제 자, 위로 올라가 보세요. 자, 맨 위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1. 그러면 취소했어요. 취소되고 나면 이제 무효랑 똑같아. 그럼 유효는 이제 의무를 이행해야 되죠. 의무를 이행해야 되겠고. 그럼 반대로 무효는 이행할 필요가 없죠. 이행 의무가 없다 이거죠. 1.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 의무가 없다 이거예요. 이행 안 해도 채무 불이행이 되지 않습니다. 무효나 취소되면. 그리고 2번 이행 후가 문제야. 이행 후는 자, 이행할 의무가 없는데 이행을 했어. 그럼 부당이득이 돼요. 땡땡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상대방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자, 기억합니다. 무효와 취소의 공통점이야. 자, 이거 한번 들어보죠. 자, 갑이 자, 을에게 1월 1일 날 자, 집을 팔았어요. 팔고 자, 만약에 등기를 넘겨줬다. 등기 소유자를 등기해주고 가옥도 명도해줬어요. 우리 이제 이 집에 살고 있어.
그리고 그런 돈 1억을 지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어떤 사유로 아까 통정의 표시로 무효다.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 아니면 중요문의 착오로 취소했어요. 취소. 그럼 이제 소급에서 무효가 됐죠. 그러면 이걸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원인이 채권이 무효가 됐죠. 그럼 이거 받은 거 이거 돌려줘. 이게 부당이득이죠. 부당이득으로 반환해 줘야 됩니다. 의무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발생. 갑으로 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이 부당이득 반환은 뭐 서로 간에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에 이행한다. 이게 이제 공평하잖아요. 그죠? 무효나 취소가 됐을 때 이미 받은 것을 돌려주는 걸 뭐라 그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건 법률기적으로 발생하는 거야.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동시이행 관계. 자, 그럼 개념 또 한번 보죠. 1. 무효는 땡땡 처음부터 1월 1일부터 법률행위 즉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권리 의무가 아예 처음부터 발생 안 해요. 그래서 이행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행해 줬다면 뭐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자, 이번에 취소는 마찬가지. 일단은 유효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면 처음부터가 포인트야.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소급적 무효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취소는 취소 전에는 유효하고 똑같고 취소 후에는 무효하고 똑같아져요. 그럼 취소 사유는 세 가지밖에 없어. 재착사 이렇게 옵니다. 제한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취소, 착오, 사유강박, 세 개밖에 없어요. 재착사가 취소 사유입니다. 자, 무효 우리 그 배운 게 무효는 이제 자 계약법 배운 게 원시적 불능 무효였죠. 원시적 불능 계약 무효. 또 107조 비진의 표시의 예외적 무효. 108조 통정의 표시 무효. 그렇게 배웠죠, 그죠? 일단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무효와 유효와 취소를 받고 6장에 법률행위 부관. 자, 부관은 살짝 적어보세요. 부가시킨 약관. 갖다 붙인 약관이야. 부가시킨 약관. 약관 같은 말 종된 의사표시. 종속된 의사표시.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자, 우리 총칙의 마지막 장입니다. 부관. 이게 처음 이해를 잘해야 돼요. 처음에 개념을. 자, 갑과 을이 자, 법률행위 합니다. 즉, 계약을 하죠. 대개 이제 부가는 부가시킨 약관이에요. 자, 약관도 우리들 보험 들 때 약관 많이 봤죠, 그죠? 그거요. 의사표시죠, 그게. 부가시킨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종속된 의사표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된 계약이고 여기다 갖다 붙인다는 거야. 갖다 붙인다. 약관은. 그래서 약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하고 기한이 있습니다. 조건과 기한. 자, 한번 해보죠. 대개 이제 앞에까지는 공부할 때 항상 매매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매매로. 근데 이 조건에 오면요, 정의로 출제합니다. 정의. 자, 갑이 을에게 내가 집을 공짜로 줄게. 알았다. 공짜로 받을게라고 정의 계약이 성립했어요. 1월 1일 날. 대표적인 무상계약이죠. 그러면 이제 감남이 을여에게 자, 공짜로 주기가 좀 아까우니까 이게 갖다 붙여요. 여기다 부관 갖다 붙이면서 내가 이 집을 자 너한테 주기는 주는데 오늘 주는 게 아니라 자, 조건 갖다 붙여보자. 이 조건도 의사표시입니다. 자, 조건 붙여요. 너가 내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내년 공인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주겠다. 고 청약해요. 그리고 우리 알았다. 내가 합격하면 받을게. 라고 종된 의사표시를 다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조건부 청약이라고 해요. 조건에 붙은 청약.
그러면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는 거죠. 합격하면 자, 이 을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고, 불합격하면 꽝이죠. 그죠? 이게 조건이야. 그럼 내년에 합격한다면 합격은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불확실하죠. 그게 조건이야. 조건은 불확실해야 돼.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불확실해. 조건은 불확실해야 돼. 다음 기한은, 자, 내가 오늘 나는 계약하는데, 자,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날 주겠다 이거죠. 크리스마스 날은 확실히 오죠? 확실이야. 자, 이걸 우리는 조건은 성취라 그래. 조건은 성취 여부가 불확실해요. 그 다음 기한은 도래라 그러죠? 기한은 도래가 확실합니다. 확실. 시험은 그래서 조건에서 많이 나와. 조건이 좀 어려우니까. 기한은 뭐 달력에 붙여있잖아. 달력에. 기한은 되게 뭐가 냐면, 자, 너가 사망하면, 예, 사망하면 이거 많이 나와. 사망하면 주겠다. 사망은 확실하게 죽잖아요. 그죠? 사망하면. 자, 그래서 되게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조건이고, 사망하면 그러면 대표적인 기한이에요. 기한. 자, 일단 그러면 조건에서 조건 또 두 개 나눠. 이게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조건은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하고 나눠. 정지 조건하고 해제 조건. 잘 기억해야 돼. 자, 보세요. 1조건은 장래 불자동원의 불확실한 사실입니다. 자, 내가 그 31일 지우고 내년 시험 이렇게 하세요.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이겁니다. 내년입니다. 30일 지났기 때문에 안 돼요.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이게 불확실하죠. 그래서 항상 장래 성취가 불확실해야 돼. 그걸 조건이라고. 자, 조건은 방금 이번에 정지 조건은 조심해야 돼. 정지 조건은 자, 이 조건이 성취되면,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즉 권리 의무가 발생해요. 조금 전에 한 거 이거죠.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이 아파트 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죠.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게 정지 조건이에요. 효력 발생이죠. 반대로 이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오히려 효력 소멸. 자, 효력 소멸. 자, 이런 거죠. 내가 오늘 아파트를 준다. 근데 너가 내년 시험에 떨어지면 아파트 다시 돌려받겠다. 이게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 좋아? 해제 조건이 좋아? 에? 정지 조건이 좋아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주려면 그냥 주지 뭘 조건 붙여. 조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거예요. 조건은. 그래서 조건은 계약에는 붙일 수 있지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독행위나 신분행 이런 거는 못 붙여요. 왜? 안 좋은 거니까. 단독행위나 신분행 아예 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그래서 조건은 정지 조건 기간다. 정지 조건은 아직은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자, 1월 1일 날 내 정액 계약을 했어. 정액 했어요. 그러니까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준다 그랬죠. 그러면 합격하기 전까지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해요. 합격을 해야 권리 의무 발생하니까 그걸 정지 조건이라 그래. 정지 조건은 아직까지는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했는데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발생한 정지 조건이야. 반대로 해제 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어요. 근데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반대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자, 이해가 잘 안 되면 우리 자 경상도 사투리로 부엌을 정지라 그러죠. 정지해서 불 떼죠. 정지 조건은 불이 난다. 효력 발생. 근데 정지해서 불을 떼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안방에 불 났다. 그러면 119 와서 불 꺼져. 불 해제. 해제는 효력이 소멸됩니다. 효력 소멸. 저 모르겠다. 나는 정지 조건은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운전하다가 자 적색불에 이제 가만히 있다가 파란색 녹색등이 오죠. 그러면 출발하죠. 왜? 정지 조건입니다. 녹색등 출발. 계속 달리다가 자 빨간색 불 오죠. 그러면 스탑해야죠. 해제 조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정지 조건은 효력 발생 파란색, 해제 조건은 효력 소멸 119 불렀다. 이거는 성취입니다.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그때부터 효력 소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소멸.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조건은 정지 조건이든 해제 조건이든 굉장히 불리한 거야. 안 좋은 거야. 그래서 계약에는 붙일 수 있고 단독행위와 신분행위는 못 붙여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소급하지 않아요. 자, 오늘 내가 정의역 계약하면서 1월 1일 날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합격한 때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거야. 소급하지 않아요. 해제 조건도 마찬가지고. 다음 2번이 기한 가죠. 기한은 장래 확실한 사실입니다. 대개 너가 사망하면을 많이 붙여요. 너가 사망하면, 너가 사망하면, 너가 사망하면. 자, 이 시기는 자 아까 정지 조건하고 똑같아요. 정지 조건하고 똑같이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 발생. 예컨대 보통 몇 월 며칠부터 이런 말 하죠. 자, 우리 기한은 쉬워요. 자, 1월 1일부터 이게 시기죠. 1일부터 또 12월 말까지 여기 종기야. 시기는 효력 발생 뭐로부터 영어상 from이죠. from 종기는 to 언제까지 효력 소멸입니다. 자, 시기는 효력 발생, 종기는 효력 소멸. 우리 수업 10시에 시작한다. 시기. 그죠? 1시에 끝난다. 종기. 딱 정해져 있잖아. 시기, 종기. 개념만 정리하고 조건을 많이 내. 조건은 정지 조건은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는데 정지 조건이 성취된 때 효력, 즉 권리 의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반대. 현재는 효력이 발생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반대로 효력이 소멸해 권리 의무가 소멸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은 자 조건에서 많이 내요. 그리고 기한하고 조건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요. 기한은 예외가 없으면 절대로 소급하지 않아.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절대 소급하지 않고 그걸 비소급표라 그래. 소급하지 않는다. 절대. 자, 사람이 죽는 날이 갔다가 제사를 갖다가 미리 지내면 안 되겠죠, 그죠? 절대 소급 안 해. 나이가 거꾸로 먹을 수 있습니까?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기한은 절대로 소급 안 됩니다. 소급 특약 무효야. 근데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하면 가능해요. 소급시킬 수 있어요. 조건은 예외적으로. 원칙은 소급 안 하지만 조건은 예외적으로 소급표 특약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거죠. 조건 한번 해보죠. 예외. 자, 너가 내년 시험에 합격하면 아빠도 준다 그랬어요. 그럼 내년 시험에 이제 합격을 우리가 12월 1일 날 합격자 발표한다. 그럼 이제 합격 딱 하는 날 아빠도 받을 권리가 발생해요. 근데 자, 이 조건 붙이면서 단 주기는 주는데 합격 조건으로 8월 1일 날 주겠다. 그러면 요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단 나중에 합격을 해야죠. 떨어져 보면 꽝이지만. 그래서 조건을 붙이면서 소급을 시킬 수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근데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기한은 절대 소급 안 됩니다. 내가 뭐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10살, 20살 돌아갈 수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칙은 요 정도예요. 자, 그럼 오늘 이제 그 총칙 하나 쭉 복습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다시 자, 물건하고 특별법 가겠어요. 자, 1페이지 돌아와 보세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제1편 민법 총칙. 자, 제1장 법률관계. 그럼 무조건 권리 의무로 바꾸면 돼. 권리 의무 관계. 그 줄이면 권리관계죠. 자, 그래 권리는 움직인다 그래서 권리는 변동합니다. 어떻게 변동하죠? 권리는 취득 상실 변경입니다. 자,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 상실 변경인데 권리 내용으로 보면 취득이 발생이죠. 권리 발생, 상실은 권리 소멸입니다. 자, 그걸 조금 전에 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정지 조건은 바로 뭐죠? 권리 취득이고 해제 조건은 권리 상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조금 바뀌는 게 변경이죠. 조금 바뀌는 거. 자, 이런 거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등기법 시간에 이제 자주 나와요. 자, 이 집에 방이 4칸이야. 방이 4칸입니다. 방이 4칸인데, 자, 4칸이 태풍으로 다 떠내려갔어요. 다 떠내려갔죠. 그러면 소유권이 완전히 뭐가 되죠? 소유권이 상실되죠. 소유권 상실 또는 소유권 소멸이죠. 이 전부란 말이에요. 전부. 전부가 상실, 전부 소멸이에요. 근데 방이 4칸인데 이 중에 태풍으로 방이 2칸만 떠내려갔어요. 방이 태풍으로 2칸만 떠내려갔어. 이거는 상실, 소멸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경이라 그래. 일부죠. 일부는 변경입니다. 등기할 경우는 변경 등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멸실 등기를 해야 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상실이라는 뜻은 전부 다 없어지는 거고 변경은 일부만 살짝 바뀌는 게 변경이에요. 자, 그런 개념. 이게 득실 변경이죠. 득실 변경. 권리 변동이야. 그러니까 물권 변동, 뭐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제2장 이제 법률 행위는 뭐가 포함되어야 되죠? 의사표시가 필수 요소라고 그랬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입니다. 자, 그럼 법률 행위를 크게 그 3개로 나누는데 여러분들은 1번, 2번만 기억하라 그래서 1. 계약, 2. 단독행위. 합동행위는 지우세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계약하고 단독행위입니다. 자, 법률행위는 자, 필수 요소가 의사표시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청약과 성락, 즉 2개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게 계약이죠. 자, 계약은 의사표시가 2개 이상이 돼야 계약입니다. 다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1개인 걸 단독행위라 그래요. 단독행위. 아까 취소, 해제 이런 것들이죠. 추인 이런 게 단독행위입니다. 자, 의사표시가 1개인 게 단독행위. 대표적인 단독행위가 청약, 성납, 취소, 해제, 해지, 추인 등 나중에 할 거고 계약이 99.9%야. 계약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이제 법률행위 그러면 계약하고 바꿔 읽어도 돼요. 단독행위는 몇 개 안 되니까 예외니까. 그럼 법률행위 그러면 일단 계약으로 바꿔 읽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법률행위의 자, 구성 요소가 제3장의 의사표시야. 자, 의사표시는 이제 정상적 의사표시하고 비정상적 의사표시라고 그랬죠. 자, 비정상부터 갑니다. 워낙 중요하니까 107, 108, 109, 110. 자, 의사 마음속에 결정 의사 외부적 표시를 합한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이제 내심적 효과사. 내심 마음속에서 결정한 효과 의사입니다. 효과가 뭐랄까 했죠? 권리 의무죠. 내가 우리 집 1억에 팔겠다 그러면 자, 권리 의무 결정했죠. 이걸 상대방께 외부로 표시하는 거죠. 외부적인 표시 행위입니다. 이걸 줄여서 우리가 의사 표시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게 정상은 일치해야 되겠죠, 그죠? 일치. 근데 비정상은 불일치한 경우가 107, 108, 109고 일치하는데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110조 이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비정상적 의사표시 갑니다. 107조. 자, 같은 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한자로 쓰면 비진이 표시. 같은 말 단독 허위표시. 혼자 거짓말한 거죠. 자, 우리 외울 때 진통착사, 진통착사 또는 비통착사는 유무치치, 유무치치. 누구한테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한다. 반대로 선의의 반대 뭐야?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있다. 시험에 많이 나온 이유가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때문에 많이 낸단 말이야. 자, 107조 제1항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 같은 말 비진이 거짓말임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 그러나 그러면 예외적으로 이렇게 바꿀 거라 그랬죠? 예외적으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거짓말임을 알았거나 한자로 쓰면 악의 또는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또 과실을 또 이렇게 출제합니다. 과실 앞에 유자를 넣는 경우도 유과실, 과실이 있다는 거죠. 같은 뜻입니다. 과실이 있다. 자, 악의 또는 과실의 경우는 무효다. 또는 악의 또는 유과실의 경우는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표시 무효는 즉 비진이 표시의 예외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다음에 은폐물의 법칙도 기억하고. 비진이 표시의 대표적인 애가 정의할 의사 없이 정의에 표시했다. 또 사직할 의사 없이 사직의 의사 표시했다가 가장 시험 많이 나와요. 다음 108조 통정의 표시. 통정 같은 말 5개. 통정, 통모, 합의, 양해, 짜고 그 5개가 나오면 108조야. 그게 안 나오면 107조 비진이 표시입니다. 자,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짜고 하는 허위 의사 표시는 둘이 짰으니까 언제나 무효로 한다. 제2항 전항의 의사 표시 줄이면 통정의 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반대말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은폐물의 법칙. 그리고 이제 채권자 A가 갑한테 10억 빌려줬죠. 채권자 A는 통정의 빚을 채권자 취소할 수 있다. 사행이 취소할 수 있다. 다음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는 자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착오자가. 제1항 의사표시는 법률에게 내게 중요분의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어. 중요분의 착오만 취소할 수 있다. 대표적인 내가 농지인 줄 알고 매수했는데 하천부지인 경우가 대표적인 중요분의 착오입니다. 자,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무슨 과실이 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취소하지를 못해요. 중과실 판례 2개. 대표적인 애가 자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거래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 취소 못해요. 두 번째는 토지 사가지고 땅 위에 공장을 건립하려고 그랬는데 공장 허가 나오는지 여부를 안동시청에 알아보지 않으면 중대한 과실입니다. 취소 못해요. 제2항 전항의 즉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취소는 자 소급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를 못한다. 자 110조 사기하고 강박은 같은 말이 하자 있는 의사표시죠. 하자 있는 의사표시. 자 제1항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대방한테 당했으니까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어요. 사기하고 하면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돼. 2단의 고의. 과실로는 사기 강박 성립 안 해요. 그럼 더 많이 나오는 게 2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 A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의 그 사실을 두 개 알았거나 악이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 과실에 하나여 가비올에게 취소할 수가 있다. 이렇게 취소했어요. 그러면 선의의 제3자 다음 사기나 강박에 하는 사람이 취소는 누구에 대항 못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를 못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비정상적 답변이 진, 통, 착사, 유무, 치치는 선의의 제3자 대항 못한다. 다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111조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도달주의 1항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뭐한 때? 도달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 도달주의 원칙이다. 상대방이 알 필요는 없어요. 여지가 아니고 도달한 때. 자, 이제 제4장은 자, 대리, 의사표시를 대리하는 겁니다. 법률행위의 대리, 의사표시의 대리는 크게 이제 세 개가 있는데 1. 유권 대리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권리 의무가 귀속합니다. 유권 대리 이제 세 사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자, 대리인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리에서는 대리, 상대방. 자, 본인은 효과를 귀속받는 사람. 대리는 대리에서 의사표시한 사람. 자, 수권행위로 대리인이 되면 임의 대리인. 수권을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대리인 되면 법정 대리인이 이제 대리 계약을 하는 거죠. 자,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현명한다 그랬죠? 현명을 해서 대신 만약에 1월 1일 날 집을 대리 매매 계약을 해줘요. 자, 계약은 의리했지만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한다 그랬죠? 직접 효과가 기속됩니다. 효과 기속자. 자, 권리 의무는 다 갑에게 가요. 을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권한만 있습니다. 대리 권한. 대리는 의사 결정권자죠. 그래서 의사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의사 능력자. 지금 한 15세 이상 정도는 돼야 돼요. 고등학생이 돼야 됩니다. 중학생이 대리하면 무효입니다. 자, 상대방 같은 말 제3자. 자, 이 사람은 대리 청약의 의사표시와 성락 의사표시를 수령만 할 수 있을 뿐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이걸 유권대리라고 합니다. 본인한테 효과가 다 미친다. 그래서 의사표시하는 사람과 효과 기속자가 이제 분리되는 게 대리의 특징입니다. 자, 다음 반대 무권대리죠. 자, 이 사람은 대리권이 없어요. 즉 수권을 안 했다. 수권을 안 했어도 법률 규정도 없어요. 없는데 이 사람이 대리 계약하는 거죠. 나는 갑의 대리이다 라고 현명해서 자, 이 아버지 땅을 이 자식놈이 자 판다 그랬죠. 나는 갑의 대리 현명해서 이제 대리권이 없으니까 무권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무권 대리인 상대방. 그러면 일단은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계약했으니까 유동적 무효라고 그랬죠. 유동적 무효. 같은 말 불확정적 무효. 근데 이제 자식이 자 1억짜리 땅을 막 비싸게 3억에 팔 수도 있겠고, 그죠? 3억에 또는 3천만 원에 잘못 팔 수도 있잖아. 3억에 팔면 아버지한테 유리하다 그랬죠. 아버지가 유리하면 본인이 뭐 한다? 본인이 추인과. 불리하다? 추인 거절과. 추인하면 소급이라고 그래서 소급적으로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소급해서 확실하게 유효가 되죠. 자, 불리하다? 3천에 했다. 추인 거절한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는 선택하면 되죠. 자기가 이 계약이 유리하면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고 불리하면 거절해서 무효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무권되려면 본인이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다. 그 다음 상대방은
채고권하고 철회권이 있다 그랬죠. 채고는 악의도 할 수 있어요. 이 대리 계약할 때 우리 대리권이 없다는 걸 알아도 채고는 독촉하는 거야. 사실은 아까 선생님 말했지만 채고는 병이 이제 갑한테 채고예요. 아저씨, 당신 아들내미가 무권대요 이 계약했는데 이거 추인할 거요 거절할 거요 알려달라고 독촉하는 거야. 채고 독촉. 그러면 이제 갑이 독촉 받으면 자, 갑은 추인하거나 거절하거나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선택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 갑이 가만히 있어요. 귀찮아서 가만히 있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추인 거절로 간주해서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나중에 하겠고, 채권권. 다음, 철회권은 선의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이 계약할 때 대리권 없는 걸 모르고 계약한 병만 철회권이 있어요. 자, 철회하면, 철은 항상 무효로 만드는 거죠? 철회한다, 병이. 뭘 보고 철회한다, 그러면 확정적 무효가 됩니다. 확실한 무효. 결국은 이제 병 측에서는 주장하는 것은 무효 주장밖에 없어요. 유효 주장이 없습니다. 본인은 유효 무효 선택하지만 병은 오로지 무효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무권들이는 갑보호자입니다. 그게 이제 무권들이 유동적 무효. 본인은 일단 기피는 하지 말고 본인은 추인권, 추인거절권. 상대방은 채고권, 철회권. 특히 자, 채고는 악의도 할 수 있다는 것. 철회는 선의만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표현들 보지 말고 너무 어렵고 제5장 이제 마지막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 그다음에 살짝 적어 유효. 유효가 원칙, 예외가 무효, 취소입니다. 유효는 원칙이니까 없는 거고 예외, 무효, 취소. 자, 취소는 취소 전에는 이런 유효, 취소 후는 소급적 무효. 그래서 1번 공통점은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의무가 없다. 이행 안 해도 돼요. 근데 2번 이행 후는 정당이득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한다. 이거는 서로 동시 이행관계라고 그래서 동시 이행관계입니다. 무효 취소 공통점이야. 1.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법률행위 효력이 권리 의무가 1월 1일부터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 아까 자 107조 비진의 표시의 예외적 무효, 통적의 표시 언제나 무효죠. 다음 이 취소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를 나중에 취소의 의사표시하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퀄 소급적 무효다. 3개 시도다인 1. 제한능력자의 제, 착오의 착, 사회강박의 사, 제착, 사강, 제착, 사강, 그게 취소다입니다. 뭐 제한능력자는 3명 누구누구죠? 미성년자, 19세 미만자, 피한정 호견인, 약간 또라이, 피성년 호견인, 엄청 또라이. 3개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제6장의 법률행위의 부과는 부과시킨 종된 의사표시 약관입니다. 자, 조건과 기한인데 1. 조건은 장래 불확실입니다. 불확실. 불확실한 장차, 불확실한 사실을 조건이라 그래. 뭐 대표기회가 나오면 내가 내년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합격 여부는 불확실하다. 그래서 한 50%. 우리는 객관식 우리 오지 선다니까 20%야 합격률이. 그죠? 객관적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조건입니다. 자, 조건 기억해 할게. 1. 정지 조건하고 해지 조건. 그걸 잘해야 돼요. 자, 정지 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시험도 아직 안 쳤어요. 예, 조건이 성취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권리 의무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 우리 녹색등 생각하면 됩니다. 녹색등. 그럼 위 하고 가요. 가다가 빨간색이 온다. 해제 조건이죠. 해제 조건은 현재는 권리 의무가 발생하고 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해. 효력 소멸은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 자, 정지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발생,
해제 조건은 조건 성취되면 효력 소멸. 다음 기한. 자, 기한은 장래 확실해야죠. 확실한 사실입니다. 너가 사망하면이죠. 조건, 기한은 절대로 소급할 수 없다. 기한에다가 소급표 특약은 무효입니다.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돌아갈 수 없어요. 자, 그럼 시기는, 자, 시기가 도래하면 효력 발생. 내년 1월 1일부터, 그죠? 부터. 자, 반대, 종기는 효력 소멸. 언제까지거든. 시기 종기는 너무 쉬우니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이 나온단 말이야. 잘 기억해야 돼. 정지 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 아직 효력이 발생 안 했어요. 나중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게 정지 조건. 반대로 해제 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 오늘 붙였다. 오늘은 효력이 발생했어. 권리 의무가 발생했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거꾸로 효력이 소멸되는 거야. 효력이 소멸된다는 것은 효력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효력이 무효니까 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자, 총칙입니다. 자, 저 뒤에 우리 냄새만은 맡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특별법 잠깐 와보세요. 특별법. 아, 가기 전에 12페이지 갑니다. 물건의 정의. 12쪽, 맨 마지막. 12페이지에 첫날의 성이 또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맨 뒤에. 자, 98조, 물건의 정의.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 객체가, 자, 물건의 객체가 물건이잖아요.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물건의 객체. 그러니까 채권의 객체는 물건이 아니죠. 채권의 객체는 급부야, 급부. 즉, 사람의 행위죠. 채무자의 행위. 자, 그래서 이제 물건은, 자, 객체가 물건이니까 물건을 잘 알아야 돼요. 자, 가보죠. 98조 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즉 민법에서, 우리 민법이지만 모든 법 다 똑같아요. 대한민국 법에서 물건이라 하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포인트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입니다.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은 지배가 가능하다는 거야. 지배 가능한 자연력. 자연력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합니다. 관리 가능한 고체, 액체, 기체. 특히 우리 전기 있잖아요. 그죠? 전기도 물건입니다. 우리 스위치로 켰다가 껐다가 하잖아요. 자, 그러면 물건이 아닌 걸 외우셔도 밑에 관리할 수 없는 것들. 자, 권리는 물건이 아니에요. 권리. 대표적인 애 한번 나왔죠? 아파트 분양권입니다. 그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권리니까. 그 권리. 그 다음에 맨 뒤에 바다, 사람. 이 세 개를 많이 나와요. 권리, 바다, 사람은 물건이 아니야. 물건이 아니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중간에 해, 달, 별이죠. 해, 달, 별은 관리가 불가능하니까 소유권의 객체가 안 돼요. 자, 가장 시험 많이 나왔던 게 권리, 바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고, 다음 물건은 또 두 개 나누죠. 99조 부동산하고 동산입니다. 자, 물건은 자, 1항의 원칙,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란 토지 및 토지의 정착물이야. 자, 정착물이라는 것은 딱 고정되어서 움직이지 않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그래요. 그리고 제2항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빼기 부동산 이퀄 동산 이렇게 돼요. 자, 물건에서 부동산이 아닌 것은 동산입니다. 자, 밑에 이제 외워 갑니다. 자, 외울 거 이제. 자, 대표적인 이제 독립된 부동산 갑니다. 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일단 부동산은 우리 쉽게 얘기해도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물건이잖아. 자, 먼저 토지죠.
토지가 대표적인 부동산이고, 토지는 단위가 뭐죠? 필이죠. 일필지. 일필지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되죠. 소, 지, 면 이게 일필지입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등기부에 적는 거죠. 일필지. 다음에 이제 토지의 정착 물고기 나와 이제 이 토지에 있는 이 건물이죠. 건물은 일동이고 단위가 일동 건물이죠. 일동은 자 여기서 뭐가 다르냐? 일동은 자 소재, 지번 이 지목이 아니고 구조하고 종류죠. 구조와 종류. 이게 일동 건물이죠. 일동은 소재, 지번, 구조와 종류, 면적입니다. 일동 건물 소재, 지번, 구조와 종류, 면적이에요. 지목이 없단 말이에요. 지목은 토지의 종류죠. 자, 일동 건물. 그럼 건물의 요건이 뭐였죠? 우리 건물의 요건 뭐죠? 건물 요건 지붕과 기둥과 주된 벽 갖추면 건물이죠. 지붕, 기둥, 주벽. 그 세 가지를 갖추면 소유권 취득했어요. 무가 건물, 미등기 건물도 소유자 있다 그랬잖아요. 자, 건물. 자, 대표적인 정착물이 건물입니다. 이 중에 한 개라도 없으면 건물이 아니에요. 뭐 대표적인 그게 뭐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런 거죠. 건물. 자, 조심해야 돼. 미등기 건물이든 무가 건물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이미 요 세 가지만 갖추면 독립부동산으로 소유권 취득했어요. 그 다음 농작물이죠. 자, 농작물은 약간 성숙만 하면 된다 그랬죠. 성숙 한 2-3cm 자라면 돼요. 농작물은 딱 성숙하면 농작물로 경작자 소유죠. 경작자입니다. 농작물은 경작자 소유. 대표적인 자 부동산입니다. 건물, 농작물. 그 다음 임목이죠. 자, 이 나무에다가 이제 임목 등기하면 임목이 됩니다. 임목은 당연히 임목 등기해야 임목이 됩니다. 수목의 집단에다가 임목 등기하면 임목이 됩니다. 대표적인 부동산이다. 자, 건물, 농작물은 성숙. 자, 임목은 임목 등기하면 부동산이 돼요. 나무에다가. 다음에 이제 명인방법 3개 나오죠. 명인방법은 자, 나무 또는 미분리 과실, 수목의 집단에다가 여기다 새끼줄 치고 녹번 치고 여기다 소유자 이름 적는 거죠. 소유자 홍길동 이게 이제 명인방법. 소유자를 명백하게 인식시키는 방법입니다. 명인방법. 이게 이제 세 가지죠. 명인방법을 갖춘 따지하는 과일 미분리 과실 홍길동,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 한 그루 수목 홍길동,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독립된 부동산입니다. 자, 독립된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와는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땅 주인은 갑이고 독립된 부동산 건물은 을, 농작물도 을, 임목도 을,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나무 한 그루,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토지와는 독립된 부동산으로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건물은 뭐 한때 신축한 때 소유권 취득했고 신축. 농작물은 성숙. 임목은 등기. 나머지는 명인방법이죠.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등은 독립부동산이야. 뒤에 조심할게. 자, 원칙부터 먼저 보죠. 자, 나무. 갑의 토지에 이렇게 나무. 자, 수목이 있어요. 자, 을이 만약에 나무 심었다. 이건 당연히 갑의 땅입니다. 갑의 나무야. 자, 원칙은 토지의 구성 부분이란 말이야. 나무 여러 그루, 이것도 마찬가지야. 을이 심었다. 갑의 거야. 다음, 여기가 과수원이야. 과수원에 사과, 따지하는 과일 사과.
사가 열렸다? 이것도 값의 거예요. 원칙은. 그럼 예외적으로 이제 여기다가 의리 명인 방법을 갖추면 의리 소유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명인 방법을 갖춰야 의리 소유자야. 명인 방법을 갖춰야 의리 소유자라는 거예요. 명인 방법을 안 갖추면 땅 주인 겁니다. 그 점을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뒤에 네 개, 세 개. 명인 방법을 갖춘 따지 않은 과일. 명인을 갖춘 나무 한 그루. 명인을 갖춘 여러 그루 집단은 독립부동산. 이건 명인 방법을 안 갖췄다. 그러면 토지 소유자 거야. 토지의 구성 부분이니까. 그런데 그 앞에 네 개는 달라요. 앞에 건물은 자 등기 안 해도 아까 세 개 뭐만 갖추면 기둥과 지붕과 주벽만 갖추면 불법 건축물이라도 의리 소유자가 됩니다. 철거는 나중 나가는 문제야. 그러니까 농작물도 남의 땅에다가 농작물 심으면 2, 3cm만 자라면 경작자 겁니다. 땅 주인이 아닙니다. 땅 주인이 그 파헤쳤다. 절도죄로 감옥에 간단 말이야.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임목도 이제 임목 등기를 하면 자, 땅 주인께 아니라 임목 소유자 거예요. 그 점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틀리기 쉬워 이게. 자, 건물, 농작물은 아무것도 안 해도 건물은 신축만 하면 소유자, 농작물은 경작만 하면 경작자. 자, 임목 등기하면 임목 소유자. 명인방법을 갖춘 거 세 개의 미분리과실, 수목의 집단은 명인방법을 갖췄다는 것은 새끼줄 치고 로건 치고 거기다 소유자 이름 적는 거야. 소유자 홍길동 하면 땅 주인은 갑이고 명인방법 갖춘 것은 홍길동이가 소유자가 됩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어려워요. 이게 이렇게 되겠고, 자 오늘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 좀 쉬시고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죠. 자 수고하셨고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